네, 반갑습니다. 해봅시다. 2024년 개정이 되었죠. 더 상승 수능 유형편 파트 1인 유닛 1강 오늘 전부 다 들어가고요. 지금 영상 촬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일단은 2번 정도까지만 제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먼저 보이시겠습니까? 주제문 먼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도 나왔다의 주제문은 경제적 평가로 인정받는데 이거 아니군요. 그 정께 내야 되겠죠? 기출 깨트리기. 분리되고 독립적인 뇌세포의 시각 인식입니다. 적으시고 첫 번째 기출 깨뜨리기의 주제문은 분리되고 독립적인 뇌세포의 시각 인식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지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뇌세포가 인식하는구나. 나도 처음으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흐름이 한번 반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문이 기출 깨트리기의 첫 번째 분리되고 독립적인 뇌세포의 시각 인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 거고요. 여러분 첫 번째 여기 카트에 나와 있는 거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내용을 잘 잡아도 이 지문이 어떤 말을 하는구나 생각을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긴장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brains, visual system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지금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진서야. 그래서 get가 되면 안 되고 이 친구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주어인데 여기 보이지 하영아? s가 붙었으니까 여기에 복수가 나온다는 걸 조심하시고요. 얘를 수일치로 잡으면 s가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안 붙었으니까 조심합시다. 뇌의 시각적인 체계의 다른 부분들은 됐어요. 뇌가 무엇인가 바라보는데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은요.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무엇과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됩니까? on,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받게 돼요. need to know basis,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래 need to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know가 알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하는 됐어요. need to 뭐뭐 해야 한다처럼 묶어서 알아야 하는 기반에 근거하여서 정보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들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할지 그거에 기반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셀스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야 됩니다. 처음에 나온 that은 앞에 있는 셀스, 세포란 뜻이거든요. 세포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 전환 가능하겠고요. help 다음에 목적어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여기가 동사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투부정사도 괜찮더라. 생략을 시킨 거고요. 주연아 다시 나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세포들인데요. 어떤 세포들이죠? 도움이 되는 세포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의 근육들이 뭐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reach out, 뻗다라는 뜻입니다. 뭐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요. 뻗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세포들이 나와요. 무엇에 뻗는데요? an object, 어떤 물체, 물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이따가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의 손의 근육들이 어떤 물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세포들 됐어요? 해석됐습니까? 여러분의 손의 근육들이 어떠한 물건에 다가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포들은 need to know,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네요. 알아야 합니다. 그 크기와 위치를 알아야 해요. 무엇의 위치죠? 그 물건의 위치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셀스를 받아줘요. 하지만 그러한 세포들은 don't need to know,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죠? 색깔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they, 여기서 they도 그 세포들이고요. 하지만 그 세포들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a little, 어느 정도, 약간은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모양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죠. 하지만 not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in great detail 엄청난 세부 사항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살 마무리가 되네요. 내용 정리 한번 할까요? 내용 좌측에다가 정리 한번 하고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보여줄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니까요. 뇌에 시각체계가 나왔어요. 뇌의 시각체계의 다른 부분들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연아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연아. 이게 포인트. 모든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요. 꼭 알 필요가 있는 꼭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2023년 7월 모의고사인가 그랬었거든요. 선배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요. 선별적으로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꼭 알 필요가 있는 정보만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시가 뭐였습니까? 어떤 뇌세포가 나왔어요. 이 뇌세포는 뭐냐면은 물건에 손을 뻗거든요. 그런데 물건에 손을 뻗을 때 무엇을 알 필요가 있대? 이걸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진서야. 무엇을 알 필요가 있대요? 크기와 물건의 크기와 위치 이런 것은 알아야 해요. 하지만 색은 알 필요가 없죠.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색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랬었죠? 여기 문장을 보면 윤서야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긴 한데요. 뭐에 대해서 물건의 크기, 위치, 모양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알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풀고 가면은 편해요. 근데 계속 끌고 갈래요, 주연아? 모든 정보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꼭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 텀블러가 있어요. 그쵸? 제가 이거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서영아. 근데 내가 이걸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시연아, 꼭 내가 이거 녹색이라는 걸 알아야 잡겠니? 색깔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 잘 봐봐, 나은아.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봐봐 볼래요? 물건에 손을 뻗을 때 물건의 크기는 알아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요 정도로는 잡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잡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연아? 안 돼요. 그 물건의 위치도 알아야 합니다. 아, 물건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니까 요 정도 크기로는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얘가 녹색이다, 갈색이다, 이걸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정보만 파악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쭉 끌고 와요. 쭉. 두 번째 나오는 세포들도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세포는 하영아 다 뇌세포를 가리키는 겁니다. 때부터 시작해서 또 help가 나오니까 또 주격관계대명사고 위치로 전환할 수 있지. 사물이잖아. 그쵸? 그리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to가 생략이 되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주격관계대명사의 역할이고요. 저기 셀스가 하영아 주어고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 계열이 됩니다. 이제 어떤 뇌세포가 나올까요? 계속 한번 가볼까요? 어떤 세포들이 나오는데요. 도움이 되는 세포들입니다. 여러분이 recognize,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시험범이니까 단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포들. 됐어요? 사람들의 얼굴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포들은요. need to be 이렇게 돼야 하는데요. extremely 엄청나게 sensitive to 해야 합니다. 우리 비동사 뒤에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형용사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ly라는 부사형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sensitive to 하면은 뭐뭐에 예민한, 민감한 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요. 제가 말을 조금 더 바꿀게요. 선배들 수업할 때처럼 할게요. 여기서 sensitive to는 말을 조금 편하게 하자면은요. 주의를 기울이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됐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포들은 어때야 할까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무엇에? 얼굴 모양에. 됐어요? 말을 푼 거예요, 하영아. 그냥 모양이라고 안 했어요. 얼굴의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they, 여기서 they 누구? cells.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포들은 can pay less attention to. 됐습니까? pay attention to가 한 단어예요, 시연아.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얘들아,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less는 부정어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덜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부정어로 묶어서 해석해도 괜찮아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굳이 위치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세포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세포가 나왔었냐면은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예요. 이 세포들은 무엇은 알아야 돼요? 모든 정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얼굴의 세부 사항 이거는 알아야 하죠. 그쵸? 하지만 무엇은 알 필요는 없습니까? 위치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꼭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연이가 저기 있네. 내가 지금 내 뇌세포가요. 시연이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주연아 이러면 돼? 시연아 거기서 뭐하니? 시연아 거기서 자면 어떡해?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연이의 얼굴만 보면 되는데 굳이 주연이 보면서 시연아 오늘 안경 왜 안 썼어? 너 눈 안 보인다며. 아 오늘 썼구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저는 시연이의 얼굴만 보면 되지 주변에 있는 것에 다른 것의 위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리 한번 합시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따라서 뇌세포는 모든 정보를 얻는 건 아니고요. 됐어요? 선별적으로 이 말을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선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예시가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텀블러를 들고 있었었죠. 굳이 텀블러를 잡아야 하는데 색깔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연이만 보면 되지 뭐 주변에 있는 컴퓨터, 주변에 있는 복사기 굳이 주연이까지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뇌세포는 모든 정보를 가지지는 않아요.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카트에서도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난 조금 걱정되는 게 선배들도 그러긴 했었지만 이거 있지.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거 있잖아 윤서야. 통념이에요. 통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낚시용 문장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현실은 이거야, 진서야. 현실은 이건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뭐가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켰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그거 아니야. 자연스럽지 않아. 그거야. 주연아, 끌고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네요. anyone who. 잠깐만. 우리 배운 거다. 그치? 배운 거야. 일단은 요렇게. 일단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nyone, 사람의 느낌 맞지 하영아? 그래서 who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요. 어떤 사람, 보는 사람인데 어떤 물건을 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anyone who를 한 단어로 묶어버리자는 거예요. 아, 우리 3일절에 했던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요, 얘가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그거를 조금 신경 써야 하겠지만, 얘가 지금 하나로 묶여면서, 얘가 지금 실질적인 동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동사 앞에 나오는 게 주어의 계열이고, 주어의 품사는 명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명사절의 계열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바꿔 쓰면 whoever. 네,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했던 거 있죠? 제가 여러분 진도가 느려서 3일절에도 불렀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보지 않을까? 무엇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은 물건을 가리키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다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고 위치도 보고 그리고 움직임도 보지 않을까? 라고 추측하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여쭤볼게요. 주현아, 주현이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업할 때요. 혹시 이것도 보고 계시고 혹시 이거의 모양도 보시고 혹시 이거의 색깔도 보시고 혹시 얘네들도 지금 다 신경 쓰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다른 것들의 모양과 색깔의 위치와 움직임 다 볼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게 추측하는 건 자연스러워. 즉, 이 말은 뭐냐면 요거의 반대. 모든 정보를 다 본다라고 생각해. 근데 주연이가 아니라 그랬지. 하지만 주제문. 하지만 문장 삽입. 됐어요? 하지만 one part of your brain. 한 부분인데 뇌의 한 부분은 봅니다. 그 물건의 모양을 보고. 됐어요? another, 이거는 뭐 another part가 생략이 됐네요. another part of your brain. 그래서 다른 뇌의 부분은 색깔을 보고. 됐어요? 다른 뇌의 부분은 위치를 감지하고. 됐어요? 그리고 다른 뇌의 부분은 움직임을 인식하더라. 무슨 말이야? 선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네. 무슨 말이지? 뇌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우리의 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엇인가 물건을 볼 때 윤서야 뇌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쪽은 지금 본 것처럼 모양만 보고 여기에 있는 뇌의 부분은 색을 보고 뭐 여기에 있는 뇌의 부분은 위치를 감지하고 뭐 여기에 있는 뇌의 부분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엔 예를 들은 이거 있잖아요, 하영아. 텀블러를 잡으려고 할 때 크기와 위치와 모양만 본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텀블러에 손을 뻗을 때 여기의 부분만, 여기군요. 여기의 부분만 활성화가 되고 여기는 활용이 될까 안 될까, 진서야?
네, 여기는 안 돼요. 자,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게 되게 표현이 특이한데요. 미리 얘기할게요. 근데 만약에 시연아, 뇌 손상을 겪은 사람이면 어떡하냐는 거야. 시연이한테 대표로 여쭤볼게요. 시연아, 어떤 분께서 안 좋은 사고로 모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기능이 못한대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사람은, 그 환자는 어떤 물건의 모양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됐어요? 가봅시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됐어요. 이 친구는 as a result. 우리 요거 중학생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여기가 말이 특이해. After localized brain damage입니다. 일단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다. localized를 국부적인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근데 해석 먼저 하고 뭔 말인지 보여줄게. 뭐뭐 한 후에 국부적인 뇌의 손상을 겪은 후에 됐습니까? 국부적인 뇌의 손상을 겪었다? 아유, 말이 진짜 어렵긴 하다. 여쭤볼게요. 원래 로컬이라는 거는 지역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지역, 지방.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부적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말을 조금 돌려서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해지지 않을까? 특정 지역의 뇌를 손상을 당한 후에. 이게 더 쉽지 않니? 국부적인 뇌 손상 이것보다는 로컬이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시연이가 잘 얘기했죠. 특정 지역의 뇌 손상을 겪은 후에. 그러니까는 모양을 보는 부분이 손상이 됐거나 움직임을 보는 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 특정 부분의 뇌가 손상이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시연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양을 볼 수 있는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떤 물건의 모양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에요. 따라서 특정 지역의 뇌 손상을 겪은 후에요. It is possible. 가능하긴 합니다. 뭐 하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 맞아요. Certain aspect. 특정한 측면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엇에? 어떤 물건의 특정한 측면만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not others. 다른 부분들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는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끌어당겨 봅시다. 특정한 부분만 볼 수 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요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서영이한테 여쭤볼게요. 서영아, 뇌 손상을 겪었습니다. 위치, 움직임을 감지하는 뇌의 부분이 손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모양과 색깔과 관련된 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여기 부분이 손상이 되었다면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됐습니까? 이게 그 말이라고요. 특정한 물건의 부분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왜요? 한 번 더 할게. 뇌세포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부분에서만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은 너무 쉬워요.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따라왔으면 여긴 easy합니다. centuries ago, 수세기 전에. 그러니까 진서야, 수세기 전은 오래전에 뭐 이런 의미겠죠. 수세기 전에 사람들은 found it difficult. 잠깐만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친구 어디까지? 끝까지. 뭔데 이 새끼가? 뭐냐면은 우리 가주어 진주어 알잖아요. 그쵸? 잘 봐봐. 얘가 주어 자리는 아니야, 하영아. 그치? 맨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일 것 같은데 가짜 목적어, 가목, 진짜 목적어, 직목,
이렇게 불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윤서야, 영어는 앞이 짧은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시연아. 앞이 짧고 뒤가 긴 구조, 장미 구조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만약에 나으나 이 투부정사가 여기에 덕한이 있으면은 앞쪽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뒤가 짧아버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영어는 뒤가 긴 걸 좋아해, 진서야. 그래갖고 앞이 짧은 애를 딱 하나 세워주고 뒤에 긴 애를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목적어라는 거는요, 그냥 생김새만 목적어지 해석이 없어요. 들었어요? 가짜잖아. 해석이 없고 이거를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얘가 진짜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언제나야 나으나 가목 직목 구조에서는 저는 언제나 그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맨날 이렇게 나와요, 주연아. 그래서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서술형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시 어디에 들어가냐? 그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요. 수세기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진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잘 봐봐. 여기 손 따라와 봐봐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어렵다고 알았습니다. 봐봐. 하영아, 나 이거 해석 안 했다? 가짜잖아. 그치?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어렵다고 봤을까요? 됐어요. 무엇을 이제 목적어 해석해 볼게요. 상상하는 것은 꽤 어려운데 무엇을 상상해? 어떻게 누군가가 볼 수 있을지 상상하는 건 어려웠다 라고 느꼈대요. 어떤 물체를 어떻게 보냐? 됐어요? 물건을 어떻게 볼 수 있지? 상상하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뭐 하지 않고요. without이에요. 전치사 계열이고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동명사예요. 뭐 하지 않고요. 보지 않고 what color it is. 그 물건의 색깔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야 물체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라고 상상하는 건 어려웠었대요. 네, 맞는 말이에요. 왠 줄 알아, 하영아? 옛날엔 과학이 발전 안 했겠지.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야, 윤서야.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야, 색깔을 보지 않고 물체를 어떻게 봐? 그렇게 상상했어. 하지만 오늘날에 보니까 굳이 색깔을 보지 않고 물체를 보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쵸? 텀블러를 집을 때 아, 이게 연두색이구나, 녹색이구나, 그럼 잡기가 쉽겠는걸? 우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야, 어떻게 색깔을 보지 않고 물체를 볼 수 있어? 야,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는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됐어요.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여러분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와, 또 나오네. 또 나와. 또 나와. 가짜 목적어. 두 부정사. 어디까지? 뭐야? 아이고. 원래는 이 끝까지. 원래는 이 끝까지인데 일단 편의상만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제 영어의 구조가 좀 보여요, 시연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중간에 다 들어갔으면은요, surprising으로 끝나요. 뒤가 짧죠? 영어는 어떻다고요? 앞이 짧고 뒤가 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긴 걸 다 뒤로 보내버렸어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알게 될 겁니다. 놀랍다고 알게 될 거. 얘들아, 이거 현재분사네. 그치? 현재분사,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 맞아요. 사람들은 놀랐다고 여길 겁니다. 무엇을?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을 놀라울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을 놀랍다고 여길 겁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데 주관대다. Who see an object. 어떤 물건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뭐 하지 못하고 또 전치사예요. 그쵸? Seeing where it is. 뭐 하지 않고 진서야?
보지는 않고 뭘 봐? 그것이 어디 있는지 보지는 못하고 어떤 물건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와, 대단한 걸.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돌려줄게. 얘들아, where it is라는 거는 위치예요. 그쵸?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즉, 위치는 보지 못하고 어떤 물건이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놀라게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 지문을 보기 전에도 뇌세포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지만 뇌세포는 어떻다고요? 선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가져갑니다. 따라서 위치는 보지 못하고 물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 그렇구나. 이 지문에서는 그렇다고 했었지. 그걸 알게 되면 꽤나 놀라울 거예요. 또는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친구에 걸려 있네요. 요렇게. 네, 주격관계대명사에 걸려서 요렇게 같이 가네. 됐어요. 그 물건을 볼 수도 있구나. 뭐 하지 않고요. 또 나와요. seeing. 보지 않고요. whether it is moving. 조심할 준비 됐습니까? 해석 먼저 할게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 먼저 합니다. 그 물건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보지도 못하고 그 물건이 있구나 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놀라게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서영아? 이게 다 선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보지는 않죠. 어떤 물건이 있고 물건의 색깔이 어디 있고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다 알지는 못해요. 왜? 우리는 선별적으로 파악하니까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꽤나 놀라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리가 돼요. 이제 문법적으로 판단을 할 게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일단 여쭤볼게요. 여기서 whether를 if 기억하십니까? 우리 whether하고 if 할 때 좌측에 딱 정리를 다 했었어요. 그쵸? 일단 여쭤볼게요. 나은이한테 여쭤볼까요? 나은아, 여기서 whether if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네, 일단 돼요. 일단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주연아, 언제나 돼요? 아, 그건 아니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했군요. 일단은 왜 돼요, 하영아? 그 이유는 C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이 if하고 whether 같은 경우 지난번 여기에 정리할 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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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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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억하십니까? 불확실성의 동사의 목적어 들었어요, 진서야? C, 동사 뒤에 나오는 거니까 목적어. 목적어일 때는 가능하다. 근데 주연이가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아니다라는 거는 부정의 느낌 맞죠? 그래서 원래 문장 끝에 or not 얘가 원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or not은 문장에서 생략을 시킬 수 있다고도 했었어. 맞죠? 그런데 됐어요. 이 or not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더라. 그러면 whether하고 it 사이에 or not이 나와도 되냐?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야. 근데 whether하고 or not은 가능하나 들었죠? 주연이가 한 말이에요. if하고 or not은 붙였을 수가 없더라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딱 보니까는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한데요. whether가 나오게 되면 언제나예요. 언제나 if와의 대체가 가능하냐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whether하고 if는 본격적으로요, 윤서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한 본문에 3개 이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조심하시고요. 결론입니다. whether하고 if 바꿔 쓸 수 있다.
서영아, 둘 다 통용할 수 있어. 하지만 뒤에 있던 or not이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경우 if or not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if 이거 바꿔 써도 돼. 밑줄 긋고 if 맞아?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돼. 주연이는 뒤를 보겠죠. or not이 있네? 그럼 틀렸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서술형으로 내게 되면 되게 잔인해요, 솔직히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서술형으로는 유추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깨트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와, 어렵다. 그게 아니라요.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내용 정리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내용 정리를 했었을 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가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줄 알았었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시연이의 얼굴을 봤을 때 텀블러를 잡을 때 그때에 대한 예시만 되게 보게 되면 뇌는 선별적으로 need to know 기억하십니까? 알아야 할 정보에 기반해서 get information on need to know 이 표현이 있었었죠. 첫 번째 문장에 그 친구를 잘 보시면 충분히 됐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약간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싫어하시는군요. 주제문 먼저 볼까요? 경제적 평가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는 자원봉사입니다. 이건 좀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경제적 평가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는 자원봉사. 내가 지금 시간을 잠깐 봤는데 주연아, 시간 얼마나 지난 것 같아? 체감상? 그치, 그냥 40분 지났어. 그러면은 주연이가 20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럼 제대로 몰입이 됐네요. 그쵸? 40분 지났어요. 요 한 지문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시간 끌 수도 있어요. 고3 선배들 건 제가 시간 좀 잡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려요. 여쭤볼까요? 하영이한테 여쭤볼게요. 하영아, 자원봉사는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생각해보자고. 서영아, 자원봉사를 할 때 분명히 서영이는 시간과 활력과 자산을 투자했을 수도 있어.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시간과 자산과 활력은 아무것도 아니니, 서영아?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죠? 자원봉사는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제 시간과 활력을 투자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은아, 자원봉사하고 나서 돈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원봉사도요, 경제적 평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유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이 단어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unpaid work 있죠. 여러분 지금 과거 분사 보여요? 지난번에 했죠. 분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 맞죠? 형용사니까. pay가 뭐야? 돈을 지불하다지. paid가 뭘까? 지불 받는 일이야. 그치? 근데 on이 되면서 하영아 반이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돈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무급의 일, 아마 무급의 노동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무급의 일,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 단어 수업 괜히 했을까? raw materials. 여러분 지난번에 한 달은 넘었어요. raw라는 단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raw fish 이렇게 설명했어요. 회, 그렇죠? 이게 원래 의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단어 수업하면서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raw라는 친구가 나올 때 raw materials 이렇게 같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뜻이 원재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어 수업 괜히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미리 잡아주냐면 얘들아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서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좀 길죠? 컴바인 보이십니까? 모르면은 외우면 되는데 이거 고3 선배들 지문이라 그랬지. 근데 계속 나오거든요. 쉽게 외우자.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콤비네이션 피자는 페퍼로니도 있고 야채도 있고 치즈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다 합쳐진 거다. 그쵸? 콤비네이션의 동사 combine 됐습니까? 갑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ore recently, 더 최근에 there have been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얘가 주어네요. there가 되면서 도치가 됐어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죠. 됐어요? 어떤 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하려는 시도들이 있대요. 됐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말해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맞아요. 야, 돈을 안 받고 하는 일도 일이잖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 주장이 라고 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돈을 안 받고 하는 것도 일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왜냐면 it is an activity, 활동이거든요. that combines labor. 문장 잘 볼까요? 어떤 활동이냐면 결합을 시키는데 무엇을? combine A with B. 뭐 이런 구조를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시연아 A와 B를 합치다. 그 뜻입니다. labor 하면 이거 노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 맞죠 진서야? 일. 아까 위에 나왔었던. 이걸 합치려는 활동 아니에요? 노동을 무엇으로 합쳐요? 원자재랑 합쳐요. 내가 이제 풀어줄게. 왜? To produce. 만들기 위해서요. 무엇을 만들죠? Goods.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와 노동을 결합시키는 활동이니까 무급의 노동도 일이다 라고 말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with 무엇과 함께요? enhance. 얘들아, enhance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라는 동사야. 과거 분사 맞지? 그러면 개선된 형용사 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향상된 경제적인 가치와 함께 됐어요. 말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요. 개선된 경제적인 가치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와 노동을 결합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무급의 일도 일이다 라고 말하려는 시도들이 있대요. 어씨 호흡이 길었어요. 그쵸? 끝냅시다. 정리하세요. 무급의 일도 일이다. 뭔 말이야? 돈을 안 받고 하는 일도 일이니까 돈 줘라. 그거예요. 그쵸? 쉽죠? 돈 안 받고 하는 거 맞지? 근데 그것도 일이니까 돈 줘라. 근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한 거예요. 노동과 무엇을 합쳐요? 원재료를 합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노동과 원재료를 합쳤을 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제품은 뭔가요? 이 서비스는 뭔가요? 향상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대요.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야죠 뭐. 3월 초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혹시 초콜릿 만드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아우 계시네요. 계시군요. 한 분이에요?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요. 돈 받고 했어요? 무급이죠. 됐어요? 초콜릿 만들었대고 무급입니다. 그쵸? 여기 이름 안 쓸게. 누군가의 노동을 무엇과 합쳤습니까? 혹시 초콜릿 만드는데 재료 뭐 필요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아, 예. 뭐 초콜릿을 합쳤어요. 그쵸? 누군가의 일과 초콜릿을 합쳐서 무엇이 만들어졌죠? 오, 수제 초콜릿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이 초콜릿 얼마 주고 샀어요, 나은아? 10,000원 정도? 근데 내가 생각해봐. 수제가 붙으면 값이 더 올라갈걸요? 10,000원 주고 사서 직접 만들었죠? 뭐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야, 그러면 노동 들어간 거 맞아요. 그렇죠? 시간과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자산, 맞죠? 10,000원을 합쳐서 수제 초콜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제 초콜릿은 아마 20,000원에 팔릴 수도 있을 거예요. 향상된 경제적 가치가 그 말이에요? 네. 원재료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치 있죠. 원재료도요. 초콜릿 10,000원 주고 샀대. 그게 원재료예요. 그쵸? 근데 그걸 2시간이라는 일과 다른 것들과 합쳤을 때 수제 초콜릿이 만들어지면서 향상된 경제적 가치를 이루었어요. 됐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은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 이름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 누구 주셨어요? 아빠! 그러면은 제가 수제 초콜릿 만들어서 20,000원 주세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무급의 일도 일 아니에요? 10,000원 투자하셨잖아요. 그럼 돈 받으셔야죠. 아하, 또 물물 교환이 있으시군요. 네, 이 첫 번째 문장의 호흡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겠습니까? 향상된 경제적 가치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됐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이 나와요. 겁먹지 말고 별분 아니십니다. 경제학자들 누구와 같은 거예요? 잠깐 가려주세요. TI라는 사람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하영 여기 주어 여기 동사 have attempted 시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impute 하는 것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impute가 무슨 뜻이죠? 뭐 여러분 각주 달리는 걸 보면은 귀속시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귀속시키다 진짜 어렵다 그치? 귀속시키다. 원래 impute의 뜻이 귀속시키다가 맞는데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전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것도 어려운데요? 그래? 이것도 어려워? 내가 텀블러를 탁 쳐갖고요. 커피가 엎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거 주시연이 엎은 건데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쵸? 전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부여하다,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귀속시키다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말이 어려우니까 야 이거 시연이가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무엇인가 책임을 돌린다라는 의미 주다라고 하면 되겠죠. attempt는 투부정사를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경제학자들은 지금 부여하려고 합니다. 말 바꿨죠? 돈의 가치를 됐어요? 돈의 가치 됐습니까? 어디에 부여하려고 합니까? 이제 자원봉사에다가도 돈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해요. 네,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의 가치를 어디에 부여한다? 자원봉사. 즉 자원봉사도 무급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활력이 쏟아졌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돈을 받아야 돼. 됐어요? 돈의 가치를 지금 부여하려고 하고 있죠. 왜요? To enable.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의 경제적인 가치가 됐어요?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은 서영아 요거 자원봉사의 됐어요? 자원봉사의 경제적인 가치가 됐습니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to be pp 수동입니다. 됐습니까? 자원봉사의 경제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counted 되기 위해서. 여러분 count가 뭐 세다라는 뜻도 있죠. 뭐 count down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 계산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쉬워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온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대? 야, 자원봉사도 돈의 가치가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가치가 계산이 돼야 하거든. 네, 하고 싶은 말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역시 물론 무급으로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쵸? 자원봉사도
경제적, 즉 돈의 가치를 받아야 한다. 즉 무급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활력이 쏟아졌으니 이것도 돈을 받아야 해. 그 이유가 뭐였었죠? 방금 본 것처럼 자원봉사의 경제적인 가치가 계산이 돼야 하거든. 그래, 맞잖아. 여러분 중학교 때요, 자원봉사 그 봉사 시간 채우려 가고 뭐 버스 타고 갔잖아요. 혹은 뭐 택시 타고 갔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청소하다가 옷이 지저분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무도 돈을 안 줘요. 돈 받을 수 있는 일 아니냐고요. 여러분 활력 쓰지 않으셨습니까? 됐죠? Yet. 하지만 despite this,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this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거를 가르치지 않을까요? 경제학자들이 돈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despite. 이 친구 although though의 전치사 표현이죠. in spite of도 같이 통용할 수 있더라 배웠었죠. 필통 부사절 접속사 파트에서요. 하지만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문장 잘 따라와. 왜냐면 진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문장이고, 하영아, 이제 호흡이 또 길어질 거야. 잘 따라와요. 얘들아,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 복습하라고 찍어 놓는 거거든요. 지금 끊는 걸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잘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무급의 일,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 결국엔 자원봉사라는 건 역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디 밖에 남아 있나요? The defined, 정의된. 됐어요? 정의가 된 경제적 틀. 정의된 경제적인 틀, 경제적인 구조의 이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틀의 이면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원봉사와 무급의 일은 경제적인 틀 속에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틀 속에 있으면 돈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 경제적인 틀 밖에 있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경제적인 틀 이면에 남아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보지 않아요. 돈을 받는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서요? 그 틀은 뭔데요? 끌려 나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의 capitalist system. 됐습니까? capitalist.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뭔데 윤서야? 돈. 됐죠?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이제 한 파트 끝났다. 가로 끝났어요.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제적인 구조. 됐습니다. 우리의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아이고. 경제적인 구조의 외부에 남아있더라. 뭐 하나 줬으면 하나 떨어지고.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얘들아. 흐름 끊겼다.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야, 자원봉사도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대. 일단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자원봉사와 무급의 일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구조에 밖에 있대요.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만약에 윤서야, 하영아 경제적인 구조 안에 있었으면 돈을 받아요. 하지만 경제적 구조의 밖에 있다라는 거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왜 경제적인 구조의 밖에 있어?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끌고 나옵니다. 경제적인 구조의 밖에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돈을 못 받냐? 됐습니까? 왜 돈을 못 받아요? 왜냐면
capitalism. 자본주의라는 것은 됐어요? 여기 이해 잘하세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가지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쟁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financial reward 됐습니까? 재정적인 보상을 갖추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보상이 뭔 줄 알아요? 재정적인 보상 돈이에요, 돈. 됐죠? 경제적인이라는 의미와 비슷해요. 재정적인 보상을 갖추고 있거든요. as 무엇으로써? 따라와. 일단은 그 자본주의에 이렇게 나와 있지? 초석으로서. 됐어요. 아이고, 초석은 또 뭔데? 얘들아, 초석이 뭐야? 기초를 이루는 돌이지, 기초. 그래서 이거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해설지를 믿지 마세요. 해설지가 더 어렵습니다. 한국말이요. 따라만 오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구조의 밖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리합니다. 경제적인 구조는 경쟁과 돈의 보상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지 않나? 결국에는 경쟁과 돈의 보상에 기반하는데 나 물어보자고. 여러분 자원봉사하고 학교 자원봉사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죠. 혹시 월드비전하고요 다른 자원봉사 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나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삼성과 애플은 서로 경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볼까요? 돈의 보상을 기반으로 합니까?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세계적인 국가단체가 돈 안 주면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의 경제적 구조는 어떻다? 경쟁과 돈의 보상을 기반으로 해야만 해. 생각해봐봐. 여러분 옆에 저기 봉구스 주먹밥이 맞은편에 있고 명동김밥이 맞은편에 있고 청년분식이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서가 아줌마 여기 떡볶이 하나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돈의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경제적 구조예요. 하지만 자원봉사는 그런 구조가 없죠. and 그리고 자 비코스의 흐름 여기서 끝. 자원봉사는 does not 그렇지 않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가 뭐죠? 지난번에 한 거 기억나? 동사가 없지. 어제 했지. 왜 없어? 생략됐어. 저기서부터 has 보이니? 아마 여기는 이거였을 거야. have competition and 블라블라블라. 원래 이거였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다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생략시킨 거예요. 반복돼서요. 자본주의의 경제적 구조는 경쟁과 돈의 보상을 기반하나 반대로 자원봉사는 경쟁과 돈의 보상을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월드비전이 뭐 다른 자원봉사단체랑 경쟁합니까?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월드비전이 돈 안 주면은 저희 자원봉사 안 할 거예요.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라고요. 됐어요? 경제적 평가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아니, 나 여쭤볼까요? 초콜릿 만드신 분 계시죠? 자원봉사네요. 돈 안 받고 하신 거니까. 혹시 누군가는 경쟁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혹시 받으시는 분에게 돈 주세요. 돈. 이거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는요. 이걸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돈의 가치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어려워요. 흐름은 길었지만 쭉 끌고 내려오시면 되죠.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도 볼까요? 아직 흐름이 안 끝났네요.
여러분 having said tha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 아마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뭐 말이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however로 바꿨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having said that을 서영아 무조건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뭐 말이 그렇긴 한데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라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아, 말은 그렇긴 한데요. 됐죠? 아, 맞아. 물론 이게 맞긴 해. 아, 맞아. 아, 자원봉사는 경쟁과 돈의 보상을 기반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it has been estimated.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가 추정이 되나요? 자원봉사라는 것이요. contribute about 블라블라. 이 기여하다, 뭐 공헌하다 이런 뜻이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디에 기여합니까? 대략 40 빌리언인가요? 빌리언이 10억이지 않습니까? 오. 연간 호주의 경제에서만 420억 달러의 기여를 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원봉사도 420억 달러라는 돈이 든다라는 거죠. 420억 달러 무시하겠습니까? 그거 결코 작은 돈 아니죠? 아니요. 우리는 아마 인생 살면서 420억 달러를 만져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더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뭐 경쟁을 기반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잖아. 됐어요. 비록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얼도우의 콤마를 찾아봐요. 부사절 접속사 맨 앞에 나면 콤마 찍죠. 어디 있어요? 여기. 어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문장. 근데 알지 얘들아. 겁먹지 마.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은 꼭 필요한 친구는 아니지. 주절이 중요한 거지. 아, 여기.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됐어요? 이게 하고 싶은 말. 근데 그 사이에 낀 애들이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네.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 하면서 잘 잡아놓을까 진서야? 여기 잘 봐봐. attempt 보이시죠? 얘가 주어예요. 시도들 그리고 어디까지 가로가 가나 봐봐요. 여기까지군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 얘들아 이거 문법 문제 조심해요. 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 그치? 그리고 잘 봐봐. 얘 앞에 단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continue냐 continuous냐 그거 걸기 딱 좋아. 그래서 미리 끊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두 단어. 여러분 quantify. 이게 원래 quantity라는 게 수량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quantify가 되면서 수량과 관련된 동사가 돼서 수량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됐죠? 그리고 뒤에 qualify 보이십니까? 여러분 quality 들어봤죠? quality. 아, 질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quality 좋네. 그치? 그럼 이게 질적으로 하다라는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 질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그걸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인데 뭐 기술하다보다는 qualify는 묘사하다로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미리 잡아드립니다. 다시 비록 어떤 시도들이 있냐면 수량화하고 묘사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요. 무엇을? 재정적인 중요성인데 자원봉사의 재정적인 중요성을 묘사하고 수량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대. 그치? 야, 420억 달러가 든다며 주연아. 그럼 이건 재정적으로 봤을 때 결코 무시할 건 아니야. 그치? 그렇게 묘사하고 수량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대요. 어디에 있어서요? in supporting.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무엇을 거의 다 끝나가요? 우리의 경제적인 구조들과 됐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구조들과 그리고 뒤에 enhancing our social capital이네요.
경제적인 구조들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enhancing. 죄송합니다. 이걸로 해석해버렸네. 경제적인 구조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는데 1번, 2번 우리의 사회적인 자본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경제적인 구조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의 재정적인 중요성을 묘사하고 수량화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뭔 소리야. 간단하다. 간단해요. 하영아 겁먹지 마요. 간단해요. 어떤 시도가 있대요? 자원봉사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들지 않냐. 재정적인 중요성을 수치화하고 재정적인 중요성을 묘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됐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말은 그렇긴 해. 야 근데 호주에서만 말이야 420억 달러가 들었거든. 야 자원봉사도 경제적인 가치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긴 있긴 하지만 됐습니까? 내용만 쭉 끌고 내려오면 돼요. 여러분 문법 하나만 쉬워요. continue는 지금 투부정사를 받았잖아요. 윤서야. to be made 수동을 잡았지. 근데 continue는 투부정사도 괜찮고 동명사도 괜찮아서 being made 그렇게 써도 굳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원봉사 역시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긴 해.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긴 있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말 여기 주절 여기 It is slow going.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경제적 가치라고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하지만 진행 상황은 느립니다. 됐어. 진행 상황은 꽤나 slow going, 느리게 나아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두 가지 문장이 남았네요. And why volunteering remains outside the GDP. 똑같은 말 또 한다, 주연아. 또. 그리고 이러이러하긴 하지만 여기 이게 반면에 이런 뜻이 있었었죠. 뭐뭐 하는 동안이 아니에요. 자원봉사가 남아있대요. 어디 밖에? GDP 밖에 남아있긴 하지만 야 GDP 뭔 줄 알지? 국내 총생산. 이거 자본주의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말이야 이 말. 경제적인 구조의 밖에 있긴 하지만 its true value and importance is neglected. 그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원봉사를 껌으로 하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학교에서요? 그 자원봉사할 때 누가 고마워합니까? 더 시켜요.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 무시되고 있다고요. 어휘 조심해야 되겠지? 또 무시되냐? 인정받냐? 그런 식으로요. 그쵸? Government continue to pay lip service. 됐어요. 여러분 continue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ing 된다라는 거예요. paying. 가능하겠죠? 정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부들은 계속해서 pay lip service 하고 있대요. 뭔지 알죠? lip service. 그냥 거칠의 말이죠. To the importance, 중요성. 무엇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립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여러분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큰일 날 뻔했네. 정부 좋아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소중한 힘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중요합니다. 맞아요. 립 서비스를 하긴 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ultimately 궁극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deny 하죠. 뭐예요? 부인하다, 무시하다. 그러한 것을 공식적인 인식 혹은 공식적인 인정으로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을걸요? 태안이라는 지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전 국민이 다 가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공익 광고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습니까? 교통비라도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공식적으로 인정까지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제문 다시 보고 마무리합니다. 경제적인 평가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는 자원봉사 맞습니까? 첫 번째,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내용 정리 잘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경제적 구조의 밖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과 돈의 보상을 기반으로 하나 자원봉사는 그러한 것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야, 자원봉사도 정말 돈을 줘야 하냐? 첫 번째 한계.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호주에서만 420억 달러가 소요가 된대요. 하지만 그러한 진행 상황은 꽤나 느리죠. 경제적으로 보기에는요. 세 번째,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은 계속해서 무시받고 있고 네 번째, 심지어 정부들 역시 이빨린 소리만 계속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공식적인 인정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도 나왔다.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의 지문이 끝났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방대하고요. 말을 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수업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 제 목표가 뭐였었냐면 이 영상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 1번, 2번까지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표정을 보니까 아까 처음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많이 지치고 시연이 하품 3번 했어요. 수업하는데 제가 본 것만. 어떻게 할까요? 잠깐 영상 한번 끊고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시네요. 영상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가지세요.